오늘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하포구 hen동에 있는 hen동 주상가 1층 101호 경매 물건에 대해서 임장 활동을 하고 현장에 점유하고 있는 행복 식자재 대표와 유치권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5층 중에 1층 건물이고 사용 승인은 2015년 11월 4일입니다. 실평수는 19.4평이고 이용 상태는 행복 식자재 마트 냉동시설로 지금 행복 식자재 마트는 이 hen동 주상가 안쪽에 크게 마트를 하고 있으면서 이 경매 물건인 101호는 그 행복 식자재 마트의 일부 냉동시설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임차인이라고 하는 주식회사 행복 식자재 마트 대표를 만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입찰 여부를 타진해 본 결과 지금 자기는 이게 본건 내 냉동시설 비용으로 한 7,3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되어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현장에 가보니까 여기 보면은 내용을 한번 더 설명드리면은 자, 본건 전부 점유자 주식회사 행복 식자재 마트가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해량서상 해당 사항이 없다. 그리고 위 점유자인 행복 식자재 마트는 임대차 계약이 아닌 본건을 매입하기로 하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점유 사용하고 있으나 소유자의 계약 조건 불이행으로 계약이 취소된 상태에서 본건 내 냉동시설 비용으로 약 7,300만원 정도가 점유자가 소유돼서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당사자는 유치권이 성립된다는 것을 다른 전문가를 통해서 듣고 그래서 이번에는 입찰을 하지 않고 다음에 입찰 의사가 있다는 것을 듣고 왔습니다. 자, 이 보면은 우리가 유치권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지금 보면은 이 경매 물건에서는 유치권 아직 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도 보면은 자, 이 매각 물건 명세서 밑에 내용을 보면은 임금 111호와 일체로 행복 식자재 마트 일부 냉동시설로 이용하고 있다. 이 정도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현장에 가보니까 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자, 이때는 우리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나갔을 때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 안 그러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파악이 못 됐는지 지금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유치권자 있으면 이렇게 글자를 스티커를 딱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유치권이 성립이 되냐 안 되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유치권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서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자, 이 부분 지금 여기서 보면은 임대차 계약이 아닌
본건을 매입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점유 사용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점유 사용하고 있으나 소유자의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계약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이 지금 매매 예약자가 이 본건 내 냉동시설 이 시설 비용을 7천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그러면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치권은 보통 유치권이 이제 성립되기 되려면은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법원에서 경매가 들어가기 전부터 자기들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임차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집행관에 갔을 때 현장에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유치권 신고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정당한 유치권자면은 뭐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법에 신고를 해야만이 유치권이 성립된다 이런 내용도 없고, 그리고 신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유치권이 약간 법에 허점이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가 정당하게 유치권이 성립되는 사람들은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은 그때 현황 조사하러 집행관에 갔을 때 점유를 하고 있고 또 유치권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건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낙찰받기 전에 법원에 신고된 유치권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판단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또 유치권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진성 유치권인지 허위 유치권인지 낙찰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유치권 금액이 크고 또 불안전할 때는 매각 허가 결정 나기 전에 이의신청해서 법원에 이의신청해서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일이 지금 입찰기일입니다. 내일이 지금 2차 입찰기일인데 지금 점유자는 유치권이 진성 유치권이라고 생각하고 내일 입찰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고, 또 지금 이 물건에 대해서는 냉동시설 설치 비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금액에 따라서 유치권의 비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자, 금융권에서 낙찰받은 후에 대출받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아시고, 그리고 일단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물건, 경매 물건은 유치권을 정확히 분석해보고 입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금융권에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부담금을 좀 자금력을 갖춘 사람이 경쟁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유치권은 부동산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동산에도 유치권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원래 물건인데 다른 전세권이나 지상권 이런 것처럼 등기를 하면 이런 유치권에 불안정성이 없을 건데, 동산도 실제 유치권이 이제 되기 때문에
또 그러다 보니까 등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보면은 유치권은 크게 보면은 건물을 신축 공사할 때 이 건축업자들이 건물주에게 공사비를 못 받았을 때 주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리모델링 공사 같은 거 하고 난 다음에 건물 주인에게 공사비를 받지 못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유치권이 이제 성립되려면은 그 부동산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을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공사 비용, 그다음에 건물 신축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에서 발생한 채권, 그럴 때 유치권이 이제 성립이 되고, 그 외에 모래, 자갈 뭐 이런 것처럼 건축 자재를 제공한 업체, 그럴 경우는 유치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또 잘 알고 입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건축 자재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고 본인의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한 건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사 현장에 시멘트나 모래 같은 건축 자재를 공급해서 발생한 건축 자재 대금은 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 대금 채권이지 유치권이 인정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건물 자체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처음에는 지금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 그 돈이 지금 청구하는 돈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유치권을 주장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 바와 같이 건축자재, 모래, 자갈같이 제공한 이런 거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는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고 성립하지도 않고 여기에 건물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건축 비용이라든지 그 건물 건축하는 데 들어간 공사 비용, 이런 그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어야 된다는 게 1번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일 때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점유. 비용은 그 건물, 그 부동산 관하여서 발생한 채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부동산에 관한 채권이면서 그거로 만족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점유를 언제부터 하고 있어야 되냐면은 일단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우리가 채권자가 채무자가 채무 금액을 변제를 하지 않을 때, 은행이나 개인 간에도 자금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않을 때 개인은 강제 경매를 신청하고,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도 임의 경매를 신청하지요. 그럴 때 경매 신청하면은 법원에서 한 3일 이내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전부터 점유를 시작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부동산에서 이 점유가 유치권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1번은 그 부동산에 관한 채권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부동산에 관한 채권이면서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점유하고 있지 않으면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언제부터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냐면은 그 부동산에 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즉 경매를 넣으면은 압류가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입니다.
경매개시 결정 등기가 되면은 압류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에 점유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매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그 유치권이 성립되면은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없다고 유치권자가. 그래서 결국에는 낙찰자는 입찰을 하는 사람은 경매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유치권자가 유치권 신고 부분이 아니고 성립 부분. 신고는 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가 유치권 성립될 수 있는 조건만 갖추고 있으면은 자기가 유치권을 신고하지 않아도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에 해라는 것이 아니고 유치권 성립 자체가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에 성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매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성립하는 유치권은 우리같이 낙찰받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낙찰자는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 주장하는 금액을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데 그 유치권자가 채권 변제를 해주지 않으면은 자기가 그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겠다.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그 유치권 주장하는 어찌 보면 진성 유치권이 아닌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는 그 사람에게 부동산 인도해달라고 인도명령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잔금 납부하는 동시에 인도명령 신청하고 나중에 그래도 인도를 안 하면은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자,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강제집행을 통해서 부동산을 인도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고, 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경매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유치권을 신고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성립이 경매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성립되면은 유치권자는 지금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은 보면은 경매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을 신고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매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을 신고하면은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신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고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권 신고는 유치권이 성립하는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은 부동산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을 점유하면은 성립한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립 시점이 경매개시 결정 등기 이후라면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핵심이 유치권 성립이 경매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하면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고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려면은 유치권 성립이 경매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성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일반인들은 유치권 성립하고 또 법원에 유치권 신고하고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성 유치권. 근데 자기 자신이 유치권자가 진성 유치권이면은 언제 성립이 되어야 되냐면은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에, 그러니까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고 한 3일 이내에 경매개시 결정 등기가 나오는데 그 이전에 자기가 유치권 성립이 되고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 보면은 경매개시 결정 등기 나고 난 다음에 집행관이
현장에 가서 해당 조사를 합니다. 하면서 그때 해당 조사서에 유치권자가 유치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해당 조사서에. 그리고 매각 물권 명세서에도 보통 유치권 관련된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관련 내용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경매가 개시되기 전이라면은 유치권자는 법원에 신고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유치권은 보통 보면은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는 등기를 하는 거는 유치권은 물건이지만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매가 개시되어야 그때 경매 신청자가 경매 신청하고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부터 점유하고 부동산에 관한 채권 그걸로 해서 점유를 하고 있으면 유치권이 성립되기 때문에 경매 개시되기 전에는 법원에 신고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개시되어야 유치권자는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등기가 아니고 신고를 요구를 하는 권리, 우리가 유치권은 등기나 신고를 요구를 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물건이지만 등기를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진성 유치권이라 해도 신고를 의무적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개시되면은 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제 자신의 권리를 법원에 신고해라고 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법원에 자신의 권리를 신고할 때 유치권자들도 진성 유치권자 같은 경우는 정당하게 자기가 그 금액을 받기 위해서 신고를 하지요. 근데 뭐 허위 유치권자라든지 뭐 이는 진성 유치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또 뒤늦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후에 성립되고 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성립된 유치권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부분 잘 아시고 자, 유치권은 신고하지 않아도 채권과 부동산에 관한 채권과 점유의 내용이 요건을 충족하면 유치권은 성립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부동산에 관한 채권이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유치권이 진성 유치권이 되기 위해서는. 자, 그리고 자, 유치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소유자가 바뀌어도 또 바뀐 소유자에게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성 유치권을 낙찰받게 되면 낙찰자에게도 유치권자가 유치권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낙찰자는 원래 유치권자의 채권을 변제할 의무는 없는데 그 유치권자가 주장한 채권을 변제하지 않으면은 부동산을 인도해 주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그래서 결국에는 변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그러면 이 물건에서 유치권이 지금 행복식자재 마트에서 점유자가 냉동시설 설치 비용으로 7,300만원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 비용이 유치권으로 해서 성립된다고 보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내용, 유사한 내용으로 보통 보면은 경매 사건을 살펴보면은 유치권을 주장한 사람이 부동산 임차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임차인이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는 직접적인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임차인에게 유치권이 인정되는 건 매우 드물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뭐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서 보면은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건물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으로 유치권을 했는데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 임차인이 이제 인테리어를 했는데 그 비용으로 가지고 인테리어 비용이 이제 유치권 성립되느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법 이제 626조에 보면 임차인의 상한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임대인에 대해서 이제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간단한 내용이고, 근데 실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임차인 같은 경우는 유익비라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 그 부동산의 가액이 증가가 현존하고 있을 때, 계약 만료되는 시점에 그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시키는 그런 유익비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필요비는 뭐 수선비나 보존비 이런 비용이고, 유익비는 그 부동산 건물의 객관지 가치를 더해서 투입된 비용을 지금 유익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건물에 물이 새가지고 방수를 한다든지 보일러가 고장나서 고친다든지, 이는 이제 필요비에 들어가는 것이고, 주택 임차인이 이제 집 앞에 도로를 아스팔트로 포장을 했거나 담장을 축조했거나 방범창을 달거나 한 경우에는 유익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유익비로 해서 나중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임대인이 그 비용을 반환하지 않으면은 임차인은 이 비용을 피담보 채권을 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